우리 교재 강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훈련법의 위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위치 한번 보도록 하죠. 상담훈련법 잠깐만요. 먼저 실습에서 문제진단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사례연구법 우리 지난번에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담훈련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을 잘 배우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세대상담, 중독상담, 심층상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세 개는 그래도 좀 이론이 좀 있고 세대, 중독, 심층에서는 좀더 그 실습이 사례를 더 많이 다루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개요 한번 읽어보죠. 성교적 상담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방법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되어서 이것을 습득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강의와 세미나를 들었지만 이러한 것의 주된 핵심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자기에 아주 연결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실습에서 보는 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죠, 남. 남에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또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상담을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담 훈련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상담 배우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교사라든지 부모, 교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어떤 직장인 프로그램 혹은 전문 상담, 교육자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다 모여진 게 상담 훈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 훈련법을 통해 성경적 상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을 학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사역하는 성경적 상담자로 훈련되는 게 그 목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오신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담 훈련법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적 상담학이 있을 때 왜 성경적 상담을 배워야 하느냐 또 해야 하느냐 할 때 성경적 상담학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걸 또 배워나가는데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혹은 뭐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혹은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이러한 원칙들을 생각해 보게 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인식인데 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부모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애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교사들에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혹은 고민 많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돕지 못하는 게 하나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교육자라든지 혹은 상담사도 역시 다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문제 인식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걸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이 상담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방법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네 번째 변화 형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이 네 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상담을 훈련해 나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는 이러한 원리를 아주 우리 상담적인 원리를 아주 어, 특별한 어떤 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의 이름은 기획에 관한 거예요. 뭔가를 기획해내고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런 원리가 있대요. 뭐냐 하면 왜, why를 찾는데요. 그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세미나, 교육 세미나, 그게 왜 필요한가? why를 찾는데요. 그 다음에 why를 찾은 다음에 what,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what을 찾는데 그걸 왜 해야 되며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how래요. 어떤 방식을 말해줘야 된다. 어떻게 그걸 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if래요. 그걸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혹은 프로포저를 한다든지 혹은 플래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 원칙을 포맷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맷. 그래서 포맷이라는 것이 뭐의 약자니까 for master of art in teaching 이런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교수에 있어서 학습 방법, 교수 학습 방법,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한 방법, 교수 방법론, 교수 방법 원칙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 포맷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제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교 상담에서 발견한 이 방법이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문제인식, 원인이해, 방법 적용, 변화 형성.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비슷비슷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여하튼 우리가 why, what, how, if라는 이런 이 포맷의 원리, 교수 학습 이론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담의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상담을 훈련을 하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상담이에요. 상담 훈련법이에요.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고 방법 적용 변화 형성. 그게 유사하게는 why, what, how, if랑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훈련도 되어지는가? 첫 번째, 가족 일반 프로그램. 가족 일반 프로그램을 우리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일반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이제 그런 어떤 다루는 내용은 영역, 분류, 감정, 욕구 이 네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혹은 가족들이 자기의 문제나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더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전체적으로 문제인식과 원인 이해를 다루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상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서 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욕구까지 다룬 다음에 그 욕구를 은혜로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 일반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은 리더 교사 프로그램이에요. 리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이기도 한, 혹은 교사나 리더. 그러면 가족이나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범용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세부적이고 또 피학습자인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문제 인식부터 원인 이해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과정 5, 6, 7, 8 해서 은혜 결심 실천 사역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에 부모와 일반인들이 하는 과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리더 가족 프로그램은 그걸 다 포함하는 거죠. 리더 가족 프로그램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문제인식이나 원인 이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리더나 가족은 하나의 선순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 속에서 이 정도로 문제나 원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로 막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다만 선순환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는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걸로 어떤 변화된 삶을 이룰 것인가,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을 이루는 이러한 과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도 어떤 자매를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를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아무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왜 이 자매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뭘로 고민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말해주니까 정신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줬대요. 기도만. 기도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자로서 문제인식이나 원인은 잘 몰라요. 애가 왜 그런지 혹은 그게 왜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냥 방법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끌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또 상담을 받고 또 상담을 받으면서 또 기도를 받으니까 이게 먹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부모 일반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부모 일반도 그 사람이 부모가 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부모가 또 이 변화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준다는 건 그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교회 가서 배우는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가를 찾아주고, 부모나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리더와 그다음에 가족이 아닌데 교사인데 리더 교사 리더나 교사 프로그램에서는 이 선순환 속에서 붙들을 수 있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이걸 받아서 이제 다음을 나가게 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 혹은 이렇게 배워 나가면 리더나 교사가 그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변화를 이루는지를 얼른 깨우쳐서 하게 되면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왜 엘리베이터에
63 빌딩에 가보신 적 있어요? 63 빌딩? 63 빌딩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63층이니까 30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1층부터 30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60층에서부터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30층에서 60층까지, 그 다음에 1층에서 30층까지, 이게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서 타고 가서 갈아타야 돼요. 더 위층으로 해서 뭐 65층 아니 63층이니까 뭐 58층, 57층 그 다 사무실이더라고요. 사무실에 가려면 한 번 갈아타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아예 안 쓰거나 아예 안 쓰고 그냥 30층부터 그냥 쓰거나 1층부터 30층까지 휙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쓰거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냥 휙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그를 선순환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사역자 프로그램은 이제 이거를 세 개를 다 하는 겁니다. 상담 사역자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지만 잘 해야 되고, 특별히 이런 걸 해나갈 때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잊어먹어요. 여기까지 했다가 이 사람 누구였지? 이게 한 사람일 때는 하더라도 두세 사람 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아, 이 사람 누구였지? 아, 누구였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다음번 만나는 거나 지금 만나는 연속선에 있지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야 그래서 아,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그 이유로 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연결해야, 그래야 이 단계에서 이렇게 잘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가 보는 게 사역자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상담문 프로그램, 상담문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권사님? 권사님 한 부분이네. 나머지 우리 다 들었던 거죠. 예. 권사님이 잘 배우시면 권사님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나머지는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다 했었죠. 예전에 배울 때 어땠나요? 상담원 프로그램 배울 때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배울 때 기억이 어떠셨어요? 네. 처음 배울 때. 자체로 어렵지는 않은데 네. 적용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로 상담적으로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으면 이해가. 네. 이 모든 게 다 이 아까 우리가 본 그 원리로도 다 설명이 돼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요 하나하나가 아까 우리가 봤던 why, what, how, if 이런 원리랑도 접목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문제 인식, 그 다음에 이게 원인 이해, 그 다음에 이게 방법 적용, 그래서 변화 형성, 이렇게 이 단계들 글 하나를 읽으면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한데? 하고 what? 그래서 뭘 하라고? 그리고 how?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if?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마지막에 꼭 빠지고 싶은 게 있거든요. 다 듣고 근데 안 하면 안 돼? 딱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안 하면 안 되지. 하면 되지. 하면 뭐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하자.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될 건데? 하면 네가 이렇게 되지. 하면 그걸 보여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다 이게 사례란 말이에요. 되면 엄청나게 되는 거야. 네가 엄청나게 돼. 사례.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니면 사탄. 안 하면 넌 사탄의 밥이야. 사탄.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문단.
그래서 전체적인 문단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결말. 그래서 결말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변화 형성, 방법 적용, 원인 이해, 문제인식이고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why나 how, 아니 why, what, how, if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글 내달라고로 된 걸 보면서 사람이 탁 설득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조금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닌 사람들 상담을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날씨 얘기도 했다가 자기 얘기도 했다가 뭐 중구난방에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이게 요약적으로 쫙 이렇게 얘기하면 뭐 두세 문장을 써도 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구나 딱 제시가 돼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을 잘 쓰게 되고 쓰는 게 필요하고 이런 글을 쓰다 보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상담문 쓰는 법을 가리킵니다. 적용적 상담문, 원리, 예화, 방법, 사례, 관점적 상담문, 자신, 다른 사람, 타인, 하나님, 사탄. 그다음에 분석적 상담문, 단어, 어구, 문장, 문단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극본적 상담문,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의 스토리에 잘 맞아 들어가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담문, 부록의 문제진단법, 과정분석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정들을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가족 일반 프로그램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상담적인 이걸 이렇게 해도 오늘 이정선 사모님 안 오셨죠? 이걸 이렇게 해도 이정선 사모님 실제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또 헷갈리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훈련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상담의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물려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의 문제를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게 필요하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잘 배워 나갈 거예요. 필요해요. 잘 배워 나가는. 그래야 이제 실제 인턴 상담에서도 이걸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물러 있게 되면 큰일 나요. 빨리 진행해서 하나님 은혜로 가야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중간에 맴돌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은혜로 끝이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멈추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와요. 빨리 진행을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수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했으면 열어놨으면 덮어놓고 끝나야지 열어놓고 끝났다고 하세요. 배 다 열어놓고 자 퇴근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덮고 운전하고 당신을 도우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고 자기는 쏙 빠지면 그러면 하나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기는 없어져요. 그래야 안 들러붙어요. 상담자를. 그게 요령이지. 안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해놓고 이제 감정 단계, 욕구 단계 머물러서 내가 그냥 빨리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얼쩡거리고 그러고 있다 보면 사람이 갑자기 당신 여기 왜 있어? 딱 이래버린다고요.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당신 여기 왜 있어? 이렇게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의식이 되고 내가 의식이 되는 건 마취 중에 있던 사람이 각성하는 것 마냥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정선 사모님이 골치를 앓고 있어요.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 오셨네. 네. 네. 단계를 진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안 그러고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휘말리게 돼요. 얘기가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뭐 또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힘들죠. 네. 빨리 말을 끊고 진행을 해야지 다 들어주고 있으면 이게 이제 다 나하게 들어요. 내가 지지지지 끌려가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인간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가족 일반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에 어떤 과정? 자, 이거는 우리가 해오던 과정일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영역. 무슨 영역이냐? 영역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 어떤 그 영역의 문제에 어떤 분류인가? 분류를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에 관한 그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부 문제였어요. 부부 문제를 듣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됐어요. 교회 문제를 듣다 보니까 자녀 문제가 됐어요. 자녀 문제를 듣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다시 부부 문제가 됐어요. 교회 문제가 되고 계속 그 얘기가 맴도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해결이 안 돼요. 분류로 넘어가야 돼요. 부부는 무슨 분류, 교회는 무슨 분류, 진행이 돼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분류에서 또 나와야 돼요. 그 분류에 계속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어느 과정이든지 이거는 빨리 통과하는 과정이지 거기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단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의 스트레스가 쓱 지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에 더 시달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요.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그럼 코끼리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생각하지 마. 라는 거는 안 들려요. 코끼리? 하지 마. 하면 더 해. 코끼리? 그럼 계속 끊임없이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야. 코끼리.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우리 뇌는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언급되는 거를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언급되는 거. 그게 좋고 나쁘고도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게 화제가 되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신문에도 혹은 TV에도 살인사건이다. 계속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체가 어쨌든지 간에 그게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대화의 주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수평적으로 벗어나는 거는 그냥 만담이에요. 그냥 삥 둘러가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발전이 아닌 거죠. 상담은 하나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또 다른 영역, 또 다른 영역, 또 다른 영역 이렇게 뺑뺑 돌는 거는 그 수준인 거죠. 말하자면 산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을 올라가는 것과 그다음에 산을 삥 도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삥 도는 것과 산을 올라가는 것. 산을 올라가는 게 한 단 한 단 필요한 과정을 해 나가는 게 산을 올라가는 거고 삥 도는 거는 이거는 그 분야를 그 높이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집은 어때? 애들은 어때? 교회는 어때? 직장은 어때?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끝나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건강은 어때? 애들은 어때? 교회는 어때? 학교는 어때? 직장은 어때? 그다음에 건강은 어때? 매번 우리는 그렇게 얄팍한 그런 수준에서의 그런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건 일상적인 거죠.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올라가는 게 더 미안하죠. 괜히 그걸 파고들려고 하면 안 파고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돌아가기만 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지내는구나. 아는 거지. 예. 네. 영역을 음. 처음에 가장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가장 자기가 연령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 만약에 가정에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나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 그게 가정이라고 치면 우리가 한번 둘러봐야 되는 게 가정뿐만 아니라 다 둘러보기는 둘러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가장 크니까 가정에서의 그 분류로 이렇게 내려가서 네. 또
생각해야 되는 거기서 거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하시면 괜찮아요.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땐 돌아가고 올라갈 땐 올라가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건데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얘를 상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어때? 무슨 분류야? 무슨 감정이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 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나 너한테 상담하러 온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이거 상담하는 거 아니지. 그냥 나누는 거지. 그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상담하고 있는데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신은 어떠세요? 가정은 어떠세요? 교회는 어떠세요? 자, 당신은 어떠세요? 가정은 어떠세요? 교회는 어떠세요? 자, 당신은 어떠세요? 그럼 답답해하는 거예요.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돌고만 있습니까? 근데 그걸 오해해서 지금 이게 상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상담하는 게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가정 얘기하는 거. 그게 상담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비상담자 딱 대본에 알아요. 이거 소용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초등학생을 정신과 상담을 했는데 얘가 상담을 들어보더니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상담 하나 소용없어요. 얘가 어떻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었지만 계속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는 무슨 일이 있었니? 다음 주에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는 어땠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극은 진행될 때 그걸 왜 했니? 무슨 목적으로 했니? 무슨 의도로 했니? 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조금 되게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학교는 어땠니? 친구는 어땠니? 이런 것만 하니까 무의미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걸 아주 염두에 둬야 돼요. 안 그러고 요 돌기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는 것과 올라가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들고 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들고 파는 거예요. 계속 들고 파야 사람이 상담이 결국은 나를 전혀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가족 일반 프로그램인데 가족 일반 프로그램에서 감정을 생각한다라는 걸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욕구를 찾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실제로 넘어와서 한번 봅시다. 가족 일반 프로그램 좀 크게 보죠. 상담자 역할과 피상담자 역할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영역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누는 영역, 상담자 역할과 피상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각 이 역할을 해보는 이유는 상담자 역할을 하건 혹은 피상담자 역할을 하건 상담의 한 역할에서 봄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를 할 건데 이걸 우리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이미 내부는 이미 경험하셨고 우리 고유미 권사님만 지금 처음 하시는 건데 또 고유미 권사님도 이번에 처음이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듣고 다음에 또 들어보시면 또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도 다 되게 헤맸거든요. 다들. 자, 상담자 역할을 하거나 피상담자 역할을 하거나 하나의 역할을 선택을 하세요. 자, 이게 선택을 하실 거예요. 상담자를 하겠습니까? 피상담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 안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상담자 역할로 참여를 해보시겠어요? 피상담자 역할로 참여해 보시겠어요? 피상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씨는 역할을 피상담자. 그 다음에 피상담자. 왜 다 상담만 받으시는? 뭐 상담은 결국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세 분이 비상담자였으니까 두 분은 상담자 하세요. 네,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좀 맞겠는데. 저는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상담사라는 생각 처음에는 항상 상담자로 개입을 했는데 이제 상담자로 해야지 막 헷갈릴 것 네, 같아요. 상담자로 하세요. 박수영 집사님도 익숙하게 하시는 상담자 역할로 하셔서 자 주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 요거를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떤 한 사람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내 어떤 영역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영역인가. 결국은 다 비슷해요. 그 사람은 어떤 영역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의 어떤 영역입니까? 내가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적인 영역에서 내가 상담해 주려고 하는 내가 상담자 역할이니까 피상담자를 누구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는 나의 어떤 영역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소영 집사님, 그다음에 임나임 집사님이 6가지 중에 상담할 가상의 인물을 생각을 해, 대상을 생각해 보시고 그 대상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남편, 아들, 뭐 교회 집사님, 교회 권사님, 혹은 앞집, 옆집, 주부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어떤 영역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상담자 역할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 차이예요. 나를 통해 자기를 보는 거냐 아니면 나를 통해 나를 보는 거냐. 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자가 상담하는 거예요. 자가 상담. 내 고민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비상담자로서 세 분은 내 고민,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고민이 다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인턴 상담하실 때도 하나씩만 하셔야 돼요. 처음은 다 들어보시되 하나만 해서 해야지 여러 개 해서 하면 복잡해져서 끝까지 못 가요. 하나만 해야 끝까지 가요. 그래서 완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인턴 상담은 최소한 10명을 완주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여섯 번만 해도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 대여섯 개 주제를 다 해버리면 영원히 안 끝나요. 왜냐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안 끝나요. 끝이 없어요. 하나면 끝날 걸. 그러니까 하나만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상담으로 가서 유료로 해야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무료는 아무래도 좀 어, 무료라 어떤 적응하는 거에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담에서는 아무리 돈이 적다 하더라도 돈을 낼 때 그 의미가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턴 상담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6가지 중에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인지 결정하셨나요? 결정하셨으면 그 과정을 우리 교재에 어디다 적어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표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표 6페이지에 하는 그 근처인가 여기에다가 그 사람을 여기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신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에 별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간을 더 드릴까요? 대상만 생각하세요. 혹은 자신만 생각하세요. 박소영 집사님부터. 대상만 돌리는. 옛날에 누구 하셨어요? 네, 그때 교육식도 했는데요. 요번엔. 그래서 그분을 계속 할까. 에이, 다른 분 하세요. 그래 사실 저하고의 갈등이 크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갈등 관계 크게 있는 사람이 없는데 갈등 관계가 아니라 누구를 상담해주고 싶은 사람. 상담이 가상으로 상담을 하는. 그냥 그럼 쉽게 그냥 해보면 네. 제가 이제 큰 딸을 한번 해볼게요. 큰딸. 큰딸. 큰딸이면 큰딸이면 저의 이제 가정에. 네. 영역이 있는 사람이고요. 큰딸과 무슨 문제가 있으신데 걔를 상담하려고 하세요? 그 아이가 학업? 학업. 학업의 문제가 어떻게 있는데요? 학업이 자기가 어려운가요? 학업을 하는 거에 어려움보다는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진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진로 고민. 도와주고 싶은 음, 측면에서 그 좋죠. 예. 그러면 딸의 진로의 문제. 그러면 가정이 되겠네요. 예. 그럼 그렇게 일단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남희 지사님은요? 저는 갑자기 정하니까 네. 작년에는 어떤 걸 했어요? 지난번에 할 때는. 저로 해서 아, 비상담자로? 예. 네, 갑자기 정하니까 왜냐면 상담을 아직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제가 추측 여기 없이 문제가 생겼어. 네네. 좋죠. 그것도 참 좋아요. 근데 무슨 문제인가요? 부부 문제? 네, 아니면 가정의 문제고 부부 문제. 부부 문제? 네. 그거는 아니, 그럼 먼저 영역만. 예. 그 사람은 나의 사회적인 사람이에요. 옆집이니까. 이게 썰려가지고 그래서 사회. 네. 네. 네, 사회. 교회 사람인가요? 아니, 옆집 사람. 네, 옆집 사람. 그럼 사회. 네. 사회죠. 네. 아, 나의 사회. 음. 그래서 여기서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영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건 프로그램이라서 결국은 자기 얘기예요. 자기 관점이에요. 가족. 가족 프로그램이 상담자나 비상담자나 이걸 왜 나눴냐면 자기 상담을 하라고 하면 좀 이렇게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를 빼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얘기가 되게끔. 그래서 결국은 길이 하나예요. 두 개인 것 같아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자기 얘기를 하고 나를 보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인 영역에 부부 갈등이 있는 이웃집, 주부, 그 다음에 집사님, 장수사님, 개인. 어떤 개인의 문제인가요? 오픈 가능해야 돼요. 자기 문제니까. 네, 심각한 거 말고 진로 문제, 나의 진로 문제. 진로 문제가 뭐가 고민이 되세요? 어디 학교 가시려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래요. 아,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길이 몇 개 갈 길이 있나요? 그냥 지금 이대로 가도 되나 진짜 그런 거.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잘 공부돼서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그 오전 시간에도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것처럼 이렇게 잘 해서 내가 과연 상담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함께 그냥 이제 배웠으니까 살면서 그냥 조명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거기에 있을 것인가. 그러면 학교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직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 문제는 이거는 내 자신의 뭔가 어떤 뭐 체중의 변화, 외모의 변화, 그래서 건강. 직장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직장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업을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정에 이제 경제적 보탬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그냥 취업을 해야
그런 생각을 같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되면 지금 제일 고민이 여기뿐만 아니라 뭐 교회도 아무래도 같이 병행하면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그게 제일 많이 고민됐을 게 그러니까 제가 뭐 취업 준비하려면 뭘 배워야 되는데 배우면 뭐가 다 겹치잖아요. 구역 예배부터 해서 뭐 교회 일이나 학교나 다 겹치니까 이 선택의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바로 그냥 내가 뭐 자격증 따고 뭐 배우는데 잠깐인데 받아가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자꾸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되나? 뭐 아니면 이게 왠지 자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너무 또 내가 세상적으로 그런 물질만 쫓아가나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직장이라는 영역에 내 자신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진로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최지혜 집사님은 개인의 어떤 문제인가요? 성격 문제? 네. 나의 성격은 왜 이럴까?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내 성격에 대한 불만족. 네. 좋습니다. 또 고유미 권사님은요? 가정에 어떤 자신의 고민이 있어요? 집에서 많이 있는 시간, 집에 있는 걸 주중을 많이 두고 있을 때에 딴 사람들은 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다운되고 우울해요. 그래서 그렇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배운 거랑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요? 시어머니처럼? 오. 그러면서 나는 이 숙제를 언제 끝내지?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어울리는 사람의 어머니가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102살에요? 네, 그분의 이제 같이 우리 아파트 분녀 회장님에서 해줬는데요. 네. 자주 보거든요. 네, 네. 그 집에 이제 어려움을 다 알아요. 어떤 때 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어떤 때 어머니가 잘 드시고 이렇게 다 서로 잘 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해서 수고하셨어요. 뭐 그동안 잘 정리하고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그 숙제가 언제 끝나죠?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그 마음이 한번해진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집에서 이렇게 저희 식구들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먹어요. 근데 그런 현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늙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들은 저희 다 모이거든요. 조카 사육당하는 것 같다니 뭐 사육당하는 것 같아. 계속 먹어.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다 풀어보려고 짜볼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온천을 가자. 어머니들이 계시고 구에서 강원도 온천을 가서 네. 잘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잘 지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한바탕 일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서 명절에 집 밖에 나가서 난리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왜 이 화를 뒤집어 쓰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그럼 그거는 가정 내의 이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가 되겠네요. 스트레스가 정말 많고 모임과 일이 많은데 정신이 허무해지면서 감기골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생각이 안 나고 막 하고 잊어버리고 정신이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정신이 한 개도 없고 도대체 막 애들한테 그러면서 계속 요일별로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금토 목금토 일이 계속 교회 일이고 목요일 전도 오시면 금요일 교회하고 토요일 전도하고 일요일 예배
집에 가면 그 우울한 분위기가 집에 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계속 무거워서 몸도 무겁다. 상담하고 가서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계속 이 책을 볼 뭐 이런 기회가 없고 계속 뭔가 일이 많아져. 졸업식, 조카 입학식, 이렇게 저희는 같이 모이는 게 굉장히 많아서 한 25일부터 3월 1일까지 계속 안 쉬고 계속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눠본 걸로 우리가 상담이 진행되는 이걸 진행을 시켜야지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럼 이게 병돼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는 건 결국은 원만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밥이 목구멍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죽어요. 마음이 안 편하고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점점 이제 연약해지셔서 아침에 나가는 10시에 차가 네. 와서 가고 네. 9시 나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시는 거예요. 잘 못 챙기시는 거예요. 옷을 안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늦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기다리시는 말인데 방에 가서 누워있다가 나오고 막. 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얹힌 거를 이렇게 내려야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작용이 되니까 그것을 일단 시작으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10분간만 쉬고 나머지를 할 텐데 그 10분간 쉴 때 해보실 건 뭐냐면 유형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그 사람은 자신과 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입니까? 유형. 항상 나의 관점, 나의 기준을 떠나지 않는다. 상담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는 거는 사역자에 다 나와요. 사역자에 당연히 반복이 되니까 지금은 자기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나눌지를 볼 테니까 우리 10분간 쉰 다음에 그때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